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사견 기자입니다. 제 왼쪽에는 또 치드래곤 안치용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또 스포츠타임에서 이제 치드래곤 뭐 원래부터 있었던 별명이지만 뭐 그 자막 하단 자막에도 경기 끝난 뒤 뭐 치드래곤과 뭐 이대영 뭐 패널에 뭐 맞대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자막은 못 보셨어요? 아니요, 봤죠. 네네. 저는 뭐 이게 이제 영어로 풀면 치용이에요. 이름이에요. 네. 이름. 그 드래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별 뜻은 아닙니다. 이게 뭐 거기서는 이제 그 닉네임을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을 아하.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방송 컨셉이. 그래서 뭐 이걸로 뭐 미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뭐 원래 나는 그냥 치디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치디요. 근데 드래곤으로 해준다고. 빅뱅에 GD가 있다면 이제 스포츠타임과 이 브런치에는 또 이 치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튼 그렇습니다. 네. 예. 이대영 의원은 그러면은 뭐예요? 슈퍼소닉. 슈퍼소닉. 그래. 그 현역 때. 현역 시절에 쓰던 별명 쓰시는구나. 그렇구나. 위원님도 난세영웅 이런 거 해주지 왜 또 싫어. 치디? 낯간지러. 낯간지러워요? 너무 거창해가지고. 그래도 전에 말씀하셨을 때 가장 좋아하는 별명으로는 그래도 난세용웅 찍으셨잖아요. 그거밖에 없었을 텐데. 현역 시절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저희 댓글 소화해 보면서 한번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1번 주제, 오늘 이 컨텐츠 주제로 기아 소크라테스 이 외국인 타자 선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기아 팬분들 굉장히 또 성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원성이 또 자자하신 것 같습니다. 안 터질 듯 투수들 볼이 느려서도 아니고 적응 기간도 아닌 것 같다. 빠른 교체가 답이다. 베라님도 또 얘기를 하셨고 낮은 공 잘 좀 보세요. 서목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HARM님 소크라테스 집으로 보내. SIHO 킴님 시호 킴님이시네요. 그럴 거면 버나디나 제 영입하지. 2년 연속 20 기록했었는데 진짜 지금 민심이 이미 많이 떠나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수에게 남은 기회가 또 얼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기회는 이번 주가 마지막일 때 선구안이 너무 떨어져 진인사 대처명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외국인 타자들의 이 부진 마지노선 또 언제까지인지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빠따도 기대 안 되는데 송구는 개선의 여지도 없다. XIMO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수비적인 부분이잖아요. 어깨라는 거는 선수가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다 보니까 더 나아지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수비. 네, 거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개선의 여지도 없다.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돌려보내자. 진심 개선 여지도 안 보임. 진짜. 소크라테스 선수가 진짜 큰일 났네요. 이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다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또 본편에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김윤수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위에서도 또 얘기를 나누고 내려왔는데 웨인루니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좀 김범수, 김윤수 참 이 파이어볼러들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래서 아닌 듯 하면서도 감독들이나 코치들이 계속 이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고 기용을 하는 게 어떤 그런 잠재력이 정말 딱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한번 터지면 정말로 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발휘하기 때문에 근데 좀 글쎄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많은데 참 그게 잘 안 되네요 진짜로. 이게 표현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박세영 선수 얘기하면서 아니 페스트볼이 저렇게 좋은 선수가 왜 이렇게 변화구를 많이 던지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얘기를 하셨는데 김윤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페스트볼이 너무 좋잖아요. 이제 토종 투수들이 150km 넘게 던지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기회를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건 맞죠. 네. 그 정도 구속 가지고 있는 투수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보면은 좀 깨끗하게 보이기는 해요. 공이 굉장히 좀 그 타자들도 타이밍 맞추기도 좀 좋은 것 같고 공이 깨끗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보면은 이게 제구가 없는 건지 자꾸 이렇게 도망 다니는 피칭을 하는 건지 이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런 선수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도 이 페스트볼 위주의 투구를 하다가
이제 공략을 당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이런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변하고 좀 섞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이제 뭐 배터리와 투수의 고유 권한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주위에서 뭐 뒤에서 야 변하고 많이 던져, 뭐 직구 많이 던져 그렇게 보일 뿐인 거지. 어차피 두 선수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김윤수에 대한 거는 뭐 강민호라든지 김태균이라든지 삼성에는 포스트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어떻게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김윤수처럼 저렇게 공도 빠르고 뭐 유망주에 계속 이제 뭐 그런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유니폼을 벗는 경우들이 또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선수들이 또 다시 기회가 또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네, 계속 네, 네. 기회를 줄 수만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타니 사인 카드 이 마이클 조던 시카고 불스의 사인 유니폼과 맞먹나요? 아무래도 이제 수집 취업비를 가지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앞에 저는. 거는 아시는데 뒤에 거를 잘 모르시는 건가요?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LG도 외인 타자 진짜 못 뽑는 듯하다. 루이즈도 간당간당 웨이누님 얘기를 하셨는데 루이즈 선수도 저희가 한번 예전에 다뤄드렸었죠. 최악의 외국인 타자 뭐 시즌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타자로 소개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김윤수 선수 까불까불한 성격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거, 그 뭐 까불까불한 약간 누구라고 해야 돼요? 까불까불하다고 하면 유희관 선수도 전 그랬었나?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좀 밝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뭐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쟤 너무 까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두산 팬들한테는 이쁘죠, 귀엽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성적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저렇게 이제 하면은 역시 팀 분위기를 살리는 뭐 귀염둥이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쟤 왜 이렇게 까부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잠실에는 두산 박정원 구단주가 직관 왔었는데요. 구단주가 직관 오면 선수분들도 경기하는데 신경 더 쓰이나요? 하셨어요. 감독은 신경 쓰이겠죠. 감독은 감독은 꼭 이겨야 되겠죠. 선수는 뭐 크게 그리고 뭐 경기 전에 구단주가 오니 오늘 뭐 열심히 합시다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럼 구단주 안 오고 그러면 구단주 한 명보다는 팬 10,000명 오는 게 훨씬 크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수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전에 뭐 미팅 할 때 뭐 그럴 때 얘기도 사실 잘 안 하는구나 그런 거죠? 네, 거의 없어요. 그건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긴 맞습니다. 네. SSG 좌익수 문제 안치홍 의원님이 현역이면 딱 해결되는데 정의훈 방출 이해 불가 커피의 향 그리고 느낌님 얘기를 하셨는데 SSG가 잘 나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좌익수 문제를 또 짚어주시는 팬분들이 또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태곤 선수가 너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좌익수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면은 꼭 직전 해에 은퇴한 선수가 생각이 나는 경우들이 많죠. 꼭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은 원래 다 야구팀이 다 그렇습니다. 전임자 생각이 나고 맞아요. 지금 뭐 소크라테스 선수도 지금 부진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버나디나 선수 얘기도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 뭐 테스 형 장점이 응원가 말고는 없어요. 수비도 행복하게 하시던데 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현역 시절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웠던 투수 누구였냐고 또 SSIM님 질문하셨습니다. 뭐 많죠. 오승환 선수도 있었고 네. 뭐 삼성 투수들이 어려웠죠. 안지만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니퍼트 선수도 어려웠고. 그 시절에 진짜 이 날리는 선수들 다 어려워하셨구나. 뭐 쉬운 투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긴. 위원님이 그럼 강했었던 투수, 얘는 좀 치겠다 싶었던 투수. 결과가 좀 괜찮았던 투수. 제 기억에는 옛날 이제 롯데 뭐 고원준, 장원준 선수도 지금도 뛰고 있죠. 투수에 장원준 선수도 그랬고 뭐 글쎄요. 송창식 선수도 괜찮았나. 약간 변화구 잘 던지는 선수들 상대로 좀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치홍 저격수님 아이디가 좀 이상합니다. 두산도 좀 다뤄줘요 얘기를 하셨는데 두산 다루는 날에 아이디 좀 바꿔주세요. 또 적용을 근데 하니까. 아까 우리가 오면서 얘기했었죠. 두산 좀 정리를 좀 한번 합시다. 이 얘기가 좀 나왔었죠. 저희도 맞습니다. 이제 이거를 컨텐츠를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JHJ님이 소크라테스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아 가을 야구 가려면 쉬어가는 타선에 행복 수비하는 선수는 안 됩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럼 본격적으로 또 이제 소크라테스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래. 과거 삼성 이재용 회장님 오면 엄청나게 잘했죠. 금일봉 주니깐요. 그때 진짜 뭐
지금도 저기 뿌리잖아요. 핸드폰 뿌리잖아요. 삼성 선수들한테. 아 그래요? 예, 이거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막 그런 그 삼성 선수들이 한번 지난해였나 재작년이었나 그 플립 있잖아요. 그 플립 세레머니 이렇게 하니까 이 본사에서 또 이게 그 핸드폰들 다 내려오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도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수비 실책으로 투수 코치 올라오면 보통 무슨 말 하나요? 안녕 스탠님. 요 얘기하고 저희 또 하죠. 그래요? 옛날에는 욕했죠. 네가 투수냐? 그렇게 막, 강하게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시대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 글쎄 뭐 제가 투수 출신이 아니라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네. 좋은 얘기 하러 가진 않겠죠. 하긴 그 상황이 정신 좀 차리자 이런 상황이 투수 코치가 올라가는 거는 뭐 너무 잘 던져서 교체를 의미해서 올라가는 거 외에는 전부 안 좋은 데서 올라가 위기 때 올라가 뭐 아플 때 올라가 뭐 이러니까 그쵸.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는 내용이 더 많겠죠. 아 네. 맞습니다. 뭐 안녕 스테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류의 이야기들 뭐 당연히 하지 않을까 또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 얘기 또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 브리또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죠. 이 사실 버나디나 선수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으로 과거 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활약했었던 이 버나디나 선수 향수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성적이 정말 처참합니다. 형편없습니다. 지금 뭐 타율도 2할 1푼 7리에 1홈런 8타점, 뭐 삼진도 19개나 되고 OPS가 0.631에 그치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사실 잘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었던 외국인 타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진이 조금 의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의외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인 선수들 새롭게 합류하게 된 외국인 선수들 정말 복권과도 같습니다. 네. 어떤 뭐 대박이 날지 아니면은 그냥 형편없이 물러날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크라테스 선수도 그렇지만 뭐 여러 그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 보면은 영상으로는 한번 확인하죠. 네. 영상으로는 한번 확인하고 이 선수 직접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한 2달? 왜냐면 2월 1일부터 이제 합류를 하니까 스프링 캠프 합류 시작이 그럼 4월 1일, 4월 2일 이맘때가 이제 개막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달 동안에 이 선수를 보고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이제 훈련 기간이 기니까 대부분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야구에 입단한 선수 정도가 되면은 연습 때 못하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그 담당 스카우트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약간 동양 야구를 경험을 했다는 거를 높게 보고서 영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이제 이게 통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이걸 놓고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스카우트는 뭐 버나디나급의 활약을 하는 선수가 그 영입이 돼서 활약을 그렇게 하면은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 근데 이렇게 소크라테스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카우트들은. 네. 지금 이제 4월 말 이제 조금 있으면 5월이 되는데 이제 레이스도 한 달을 가까이 또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6위, 지금 10승 11패로 5할에 이 마이너스 1인 그런 상황인데요. 뭐 양현종 선수도 또 데려오고 나성범 선수도 FA로 영입하고 여기 이제 최근에 박동원 선수까지도 트레이드 뭐 이제 10억의 보상금에 뭐 내년 이제 드래프트 지명권까지 올 시즌에 정말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기아 타이거즈의 입장인데 이 외국인 타자가 이렇게 헤매버리면 좀 생각이 복잡할 듯합니다.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야수 한 자리이긴 하지만 엄청 크잖아요. 네. 대부분 보면 이제 국내 선수들보다는 기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있는 레벨이 한 수 위인 선수들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정말 처참한 성적표를 보고 있으면은 감독도 코치도 구단도 답답한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소크라테스 선수도 버나디나급의 활약을 예상을 했고 나성범도 사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150억 받고 그 정도면은 사실은 조금 아쉽죠 아직까지. 한유섬 선수하고 비교해 보면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선수들이 지금 기아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영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대했던 선수들이 잘했으면은 아마 지금보다 더 높은 성적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아 타이거즈인데 그렇죠. 다 지금 다 안 돼요. 다 전부 다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외국인 타자의 비중 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비중이 또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이 소크라테스 선수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타격, 이 타석에서도 좀 아쉽지만 수비에서도 좀 어깨, 뭐 혹은 이제 수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이제 채팅창에서도 나오는 이 기아 팬분들의 또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수비는 갑작스럽게 좋아질 수는 없죠. 이미 수비는 그 선수의 그 능력치를 이미 다 확인을 하셨고, 네. 그게 다예요. 전부 다. 수비는. 근데 타격은 이제 뭐 언제까지 지금 소크라테스 선수를 기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이클이 한 번은 올라옵니다. 무조건. 그때 이제 사이클은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는 있는 기회는 있는데 수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몇 경기 해보면은 뭐 딱 나오거든요. 뭐 어깨 상태 그리고 뭐 스피드, 스타트 이런 게 이미 다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네네네. 네. 버나디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까지도 잘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여러모로 지금 이제 기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전혀 뭐 반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지금 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소크라테스 선수 교체해야 됩니까? 계속 믿어봐야 됩니까? 교체를 하는 게 맞긴 하죠.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외국인 선수 교체가 그 구단이 부담을 엄청 느껴요. 이건 금전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그래요? 이제 들어오게 되고 새롭게 합류하게 되면은 또 이 선수를 기다려야 돼요. 1군에 합류하기 전까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잖아요. 또 그것도 절차들도 복잡하고. 그럼 또 그 시간에 외국인 선수를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리그에 적응하는 시간도 또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교체가 함부로 그냥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맞습니다. 지금 뭐 90만 달러에 영입한 선수 이제 돈은 사실 문제가 아니고 오는 선수가 잘해주기만 하면야 뭐 그거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또 찾고 또 영입을 해서 몸 만들고 적응하고 이러는 데까지도 시간이 또 소요가 된다. 이런 부분도 계속 짚어주고 계시네요. 기아 구단이 돈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네네. 교체하면 새 외인 또 언제 오나 이런 얘기도 있고 테스형 거포형이 아닌데 18안타에 삼진 19개면 좀 크네요. 스티븐님께서도 또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벌써 움직였을 거예요. 기아는 외국인 선수 지금 알아보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팬분들이 이 소크라테스 선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점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를 꼽아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한가운데 스트라이크는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카운트 몰리고 빠지는 볼을 눌러서 삼진. 두 번째, 삼진 당해도 아쉬운 모습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듯이 걸어서 들어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질문이 있네요. 한가운데 답답하긴 하겠다. 진짜 저런 걸 쳐야 되잖아요. 사실은 저런 거 안 치고 볼에 나가서 삼진 나고 들어오면은 속 터지죠. 팬 입장에서. 뭐 제가 보는 소크라테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그러면 타석에 있냐로 보여요. 가운데 공은 안 치고 볼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정말 최악의 타석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되면은 결과가 계속 이렇게 뭐 휘둘르다가 빗 맞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가운데 사실 한가운데 그 실투 노리고서 그걸 쳐내야지 지금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 팬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뭐 삼진당해도 뭐 아쉬운 모습 없이 그냥 당당하게 들어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그냥 욕하고 말죠. 벤치에서는. 벤치에서는 욕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찬스에서 무산이 되거나 혹은 찬스를 못 살렸을 때 선수 본인도 좀 분한 마음에 있거나 좀 안타깝거나 아쉽거나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의원님? 그런 모습을 거의 보이죠. 그 찬스에서 살리지 못했을 때 그 억울함, 아쉬움 이런 거 이렇게 겉으로나마 이렇게 뭐 조금이나마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헬멧을 집어 던진다든지 막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렇지도 않는 모습이 기아 타이거즈 팬들한테는 예뻐 보일 수가 없죠. 그러게요. 좀 절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선수 아직까지 그래도 이 새로운 외국인 타자가 오려면 좀 시간이 남은 그런 상황인데 조금이나마 또 반등의 여지를 보여서 남을 수 있다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채팅창 한번 또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소크라테스 영입한 사람도 방출해야 됩니다. 먹튀를 데리고 왔어요. 과거 버나디나와 비교하면 수준 차이가 너무 납니다. 보세도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분은 누구보다 진짜 정말 요즘
잠 못 이룰 거예요 아마. 네. 아 제가 그 한화이글스 다큐멘터리 그 플럽하우스 있잖아요. 그거 봤을 때 힐리 선수 못해서 방출됐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아 내가 한국 들어올 때 가방을 안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됐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선수가 못하면 이 딸린 이 스태프들까지도 정말 엄청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르는 게 최소한 또 얘기를 하셨고 저 정도면 노리는 공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안충 저격수님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 노림수를 가지고 플랜을 짜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그런 게 제 눈에도 안 보이고 뭐 그럼 뭐 팬들 눈도 당연히 뭐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야구 그렇죠. 보는 눈이. 네. 그런 부분 또 계속해서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순철 이 위원님은 S존에 대해서 소신 발언했는데 위원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어제 개판이었습니다. 점중이님 또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경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게요. 예, 어저께 저기 S가 어디 했더라? S존에 대한 안치홍 소신 발언 고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트라이크 존. 네 스트라이크 존. 스트라이크 존 지금 불만 많죠. 선수들 보면은 불만 뭐 벌써 나오잖아요. 뭐 피렐라도 한번 퇴장당하고 김현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거 뭐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늘어났고 늘어난다고 발표했고 서로 이제 좀 맞춰가는 게 이제 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좀 그 뭐 이렇게 볼 같은데도 이렇게 좀 선수들 같은 경우 약간 궁시렁궁시렁 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왜 궁시렁 되는지 몰라. 그냥 한마디 하고 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혼자서 혼잣말로 궁시렁궁시렁 되면 그거 다 되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아니 들리진 않지. 아, 사람 그래요?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데 그게 좀 그런 모양새는 좀 그런 것 같아. 아. 그리고 이미 발표를 했잖아 우리가. 존 늘리겠다. 존을 늘리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기존에 있던 그 스트라이크 존만 생각해가지고 스트라이크 판정 받으니까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 막 뭐 불만이 나오고 뭐 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그 타자와 주심의 언쟁이 계속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평소에 혹은 이제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이 자기가 느껴왔던 스트라이크 존을 훨씬 더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잠깐 무슨 말이죠? 그게? 몸속 깊숙한 거 스트라이크 주면 타자가 또 어떻게 치나요? 안치홍 저격수님도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평소에 느끼던 스트라이크 존이랑 이게 너무 달라지니까 타자들도 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예, 자기 존들이 있으니까 좀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은 그럼 이 현역 시절에 스트라이크 존 판정에 있어서 또 불이익 보신 적 분명히 있으실 테지만, 있죠. 네, 그때 뭐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마디는 해요 심판한테. 그러고 나면 그게 끝이지. 아니면은 진짜 아예 그냥 뭐 마음 먹고서 그냥 퇴장 당할 뭐 마음으로 아니면 대들던지. 뭐 그것도 아니면은 꼭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좀 들어가서 꽁시렁꽁시렁 되지 말고 아 이거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거는 좀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그냥 좀 쪽팔려. 그런 거 보면은 뭐야 남자가. 그치 그냥, 그치. 하고 싶은 말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서 네. 들어가잖아 더가웃에. 네, 네. 들어가면 형들이 그래. 야 할 거면 하고 쪽팔리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들어가.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고 안 할 거면 그냥 조용히 들어오고 소신 발언하고 할 거면은 뭐 한번 이렇게 덤비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들어오든지 꼭 들어오면서 높았는데 뭐 조금 꽁시렁 카메라 막 잡혀 네. 이러면 이제 뭐 이제 고참들이 얘기하지 야 그냥 조용히 들어와. 위원님 그럼 제일 세게 했을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없어. 나는 그 어필 자체를 안 해요. 어필 자체를 안 하셨어요. 어필 자체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꿍시렁거리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하이 보더라인 그러니까 이 높은 쪽 스트라이크 존 위로 들어오는 커브 스트라이크 잡아주면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스티븐님도 얘기를 하셨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공인데 스트라이크 주면 일관성 없는 게 제일 문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규정상 스트라이크 존보다도 지금은 좀 넓게 잡아주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타자들과 또 심판 주심과의 이 언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심판이랑 선수들이랑 사적으로 친한가요? 아니면 쌩까나요? 점중이님. 친한 사이도 있죠. 왜냐면은 뭐 저도 제 동기가 있었고 네. 동기들도 있고 같은 학교 친구도 있고 다 저 야구를 했던 프로까지 야구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네. 심판들이. 이제 우리나라 KBO 리그 심판들은 대부분 선수 출신들, 프로까지 이제 선수했던 분들이 심판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90% 네네네. 이상이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선수 출신이 아무도 없어요 심판이. 일본 그 NPB는 의외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제 일반인들이 교육받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판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의외네요. 그 공정성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은 학교 친구 만약에 친구가 타석에 있으면은 좀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일본은 그렇게 시작을 한 건지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튼 심판들이 좀 그런 게 좀 달라요. NPB하고 KBO는. 그렇습니다. 안녕스테님 스트라이크 존 AI 도입 그러니까 이제 뭐 로봇 심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심판들 그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그 심판들 뭐 먹고 살아? 그쵸. 로봇 심판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심판들도 좀 이 직업을 잃게 되거나 혹은 이제 도입 초창기 때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도입 초창기에는 이제 그 인간 심판이 로봇 심판의 도움을 받아서 판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또 밀려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여기도 지금 AI 진행자 여기 저 AI 진행자 여기도 AI 해설위원 계속 답변하는 사람들 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하는 실수가 네. 뭐 경기의 일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맛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아니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 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그래도 다들 뭐 가장들입니다. 네,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거 그렇죠. 네. 네.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망치는 경기가 많은데 개선 안 하면 KBO 망하는 지름길이다. 또 이것 때문에 안 보신다. 이것 때문에 정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야구 인기 떨어지는 게 더 문제죠. 직업 없어지는 것보다 안청철 교수님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신명철 전 선수도 항의 엄청 했었죠. 명철이 형은 제 대학교 1년 선배. 저랑 네. 룸메이트를 같은 방을 3년을 썼죠. 제가 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굉장히 가까우셨네요. 네, 너무 뭐 지금도 친하지만 불같아요, 진짜. 아. 뭐 엄청 깨졌었어 옛날에. 진짜 많이 올라셨어요? 주장까지 해가지고 네. 하여튼 불같아. 근데 또 너무 그러니까 완전 그냥 상남자야 명철 형은 스타일이. 아니면 그냥 눈에 딱 그냥 뭐 눈에 아니면은 그냥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라이크 존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항의를 엄청나게 불같이 또 했었던 신명철 선수 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되게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신명철 선수가 이제 은퇴한 지가 꽤 됐는데 기억이 또 잘 남아 계신 형준 것 닮은 같습니다. 안치홍이요. 좀 명철이 형 아니야? 유혹의 신 안치홍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고 신명철 선수 예전에 너도 삼성에 있을 때 또 기억이 납니다. 20-20도 하고 마산 사나이 아닙니까? 맞아, 또 맞아. 얘기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저희 이 프리뷰 오늘 또 한번 짚어보고 또 댓글 소화해보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경기는 이제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입니다. 자 이 위닝 시리즈를 두고 이제 다투게 되는 그런 경기인데요. 양 팀 최근 분위기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LG 선발 이민호 선수 5.2이닝 동안 4K 무실점 첫 승을 거뒀고요. 이 수아레즈 선수는 7이닝 2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만 아까 뭐 저희가 채팅창에서도 언급해드린 이 김윤수 선수가 또 2점 2실점을 또 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LG가 최근에 5경기 전부터 타순을 좀 조정을 했어요. 홍창기 선수 1번, 박혜민 선수 2번 이렇게 기용을 하다가 홍창기 선수를 이제 3번으로 내렸습니다. 1번으로 박혜민 선수를 기용한 이유를 최근에 이제 류지원 감독이 밝혔는데 홍창기 선수가 출루가 좋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이번에 있는 박혜민 선수가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타순을 조정했다. 이것 때문에 LG 팬분들이 굉장히 지금 뿔이 나셨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타자 그러면은 뭐 주자 나가 있고 뭐 득점 찬스고 하면은 다 부담되게 그렇잖아. 그런 그렇죠. 이치잖아요. 네. 그거는 류지원 감독님이 좀 그 인터뷰나 이런 걸 잘못하신 것 같은데. 선수를 좀 이렇게 이 보듬어 주려다 보니까 감싸 주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주자가 많이 난다고 부담 느껴가지고 타석에서 뭐 그건 정 말도 안 되는 얘기지. LG 팬들 열받게 한 거지. 그치. 내가 LG 팬 입장이더라도 감독의 그런 발언은 열받죠, 화나죠. 근데 이제 일단 자 어제 그 타순을 놓고서 이제 보면은 문성주가 어제 2번 들어갔는데 그렇죠. 최근 문성주가 좋아요. 네. 컨택 능력도 좋고 저는 지금 타순 조합이 좋은 것 같아. 훨씬 진짜로 이제 이 타순 변경하고 나서 뭐 출루율이라든지 전체적인 타선의 지표 좋아지긴 했습니다. 저는 어제 1번 박혜민에 2번 문성주, 3번 홍창기 라인업도 좋은 것 같아. 진짜. 보면 이제 세 선수가 다 문성주는 아직 지표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네.
컨택 능력이 일단 좋아요. 갖다 맞추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루상의 주자만 나가면은 굉장히 저는 안정적인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계속 이렇게 좋은 거는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어제 아마 1회 시작부터 3연속 안타였나? 아마 네네네네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2득점을 먼저 올렸을 거예요. 그런 어제 내가 경기를 딱 보니까 여튼 그 세 1, 2, 3번 그 조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는 좀 아쉬웠지만 바뀐 타순이 확실하게 좀 효과를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삼성 라이온즈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 11경기에서 2승 9패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오히려 이제 잇몸 야구, 이 주축 선수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빠져있을 때보다 성적이 엄청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 기간 동안 이 평균 자책점, 타율, 투타가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전의 여지가 좀 현재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지금 삼성은. 네, 지금 사실 삼성은 그 기존 선수들의 그 좀 기댈 수밖에 없는 기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이 원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 선수들이 좀 터져 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타선도 지금 굉장히 좀 뭐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마운드가 좀 버틸 수 있는 힘을 발휘하면 좋겠는데 원태인도 지금 빠져 있고 그렇죠. 뭐 정상적인 지금 컨디션들이 아니에요 투수들도. 네네네.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마 허삼영 감독 비롯해서 스태프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외국인 투수가 나오는 경기였는데도 승리를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오늘 경기에 이 백정현 선수의 영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네네. 좀 이 삼성도 최근 들어서는 그 수비, 수비 얘기는 정말 올 시즌 내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어제 누구였나 김지찬 선수의 그 어이없는 그 송구, 네. 그 투바운드 그 이지 땅 볼을 그 이지 그라운드 볼을 잡고서 옆으로 빠지는 볼을 던지는 거 보고서 진짜 좋지 않다. 진짜 저렇게 되면은 포지션을 김지찬 선수는 유격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김지찬은 세칸에 갖다 놓고 김상수가 유격수를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하여튼 그 김지찬이 활용도가 너무 높아요. 공격도 좋고 주루도 좋고 뭐든 좋고 다만 아쉬운 게 그 송구. 수비에서도 그 송구 그게 송구 미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감독도 불안할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아마 삼성 팬들도 그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야구를 많이 보시니까. 아니 근데 이제 삼성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엔 정규 시즌 2위로 마치고 어쨌든 가을 야구를 정말 오랜만에 했잖아요. 좋은 성적을 오랜만에 거뒀는데 올 시즌 굉장히 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아직 부진합니다. 지난해 삼성이랑 올해 삼성이랑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차이는 특별한 그거는 없는데 네. 일단 뭐 원태인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의 그 퍼포먼스를 초반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원태인. 네. 그러니까 기존의 선수들이 지난 시즌 지금 이제 21경기, 22경기를 소화한 시점을 보면 네. 그때보다 지금이 다들 기록들이 다들 하락세예요. 전부 떨어져요. 백정현도 작년에 엄청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다운이 돼 있어요 지금 기록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선수 하나만 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 너무나도 동반부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유일하게 피렐라 선수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렐라 선수가 최근 11경기 동안 타율이 4할 2푼 9리인데 한 선수만 쳐서는 위기를 또 타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켈리 선수와 백정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켈리는 3승 무패 2.65의 평균 자책점이고요. 이 백정현 선수는 3승 이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2패의 평균 자책점 8.00. 아니 백정현 선수도 지난해 그렇게 잘했는데 올 시즌 너무 안 좋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네. 이게 다 출발들이 좀 안 좋네요. 백정현 선수도 출발 좀 늦기도 했고 몸 만드는 과정도 좀 늦기도 했고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이 올라오질 않고 있네요. 보면 그래서 오늘 만약에 두 선수를 놓고 비교를 하면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당연히 켈리죠. 네, 당연히 켈리입니다. 네. 지금. 네. 켈리는 지금 61경기 이 연속 5이닝 이상 투구에 도전하는 그런 경기인데 이 안정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선발 맞대결에서 좀 켈리 선수의 우세가 좀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그러면 이 키플레이어 어떤 선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오늘의 키플레이어는 양 팀의 포수입니다. 포수? 양 팀의 포수 강민호와 유강남. 네. 두 포수가 좀 힘들더라도 공수 양면에서의 활약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강민호 선수도 절대적으로 지금 본인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네, 박민호 선수 초반 사실 스타트가 좀 좋긴 했는데 네. 요즘 좀 주춤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강민호 선수가 공수에서 활약을 좀 보여줘야 되고 유강남 선수 지금 올 시즌 끝나면 FA입니다. 잘 아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정말로 엄청난 대우를 받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대우를 받냐. 매 경기가 정말 전쟁 같은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유강남 선수는 그래야지 뭐. 좋은 조건에 뭐 아주 멋진 그런 계약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경기마다 이제 금액이 달라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일단 키플레이어는 두 선수 짚어주셨고 관전 포인트 그러면 또 어떤 점을 실책입니다. 좀 항상 실책입니다. 네, 실책에 의한 실점, 분위기 이런 게 이제 연패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실책. 어제도 보면은 뭐 김지현 선수 아까 그 뭐 송구 미수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LG도 보면은 최은성 선수가 확실히 그 1루가 자기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해요. 불안해요. 네.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수비로 인한 투수들의 스태미너가 낭비되지 않는 오늘 중요한 수비 또 오늘 포인트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호 선수가 지명 타자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키플레이어가 김태군 선수로 김태군이죠. 근데 변경이 되는 강민호, 김태군 수비만 놓고 보면 둘 다 너무 훌륭하니까 네. 사실은 삼성은 유일하게 포수 걱정을 할 필요 없는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강민호, 김태군이면 국내 최강의 포수진이다 그러니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경기 이제 승패 예측까지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4승 6패네. 이게 올라가지를 않네요, 의원님. 5할 승률도 그래요? 맞춰야 되는데 오늘은 근데 쉽게 선택한다. 쉽게 선택한다.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당연히 켈리죠. 당연히 켈리다 이건. 네, 사실. 이건 뭐 아마 열의 9분은 전부 켈리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팬분들도 오늘 경기는 좀 이기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백정현 선수의 반등이 삼성 입장에서는 좀 절실한, 필요한. 제가 이제 오늘은 LG를 선택을 했지만 네. 야구는 또 몰라요. 하긴. 네. 당연한 거 뭐 아니에요? 1회에 켈리가 막 한 뭐 대량 실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야구는 또 6시 반이 돼 봐야 압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경기 과연 LG가 예상대로 승리를 거둬갈지 아니면은 이제 백정현 선수가 또 좋은 모습으로 삼성의 또 승리를 이끌지 한번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채팅 읽어보면서 오늘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안치홍 위원님 박한희 선수 타석에 들어서면 특이한 루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은 그 루틴 보고 글러브 빼고 쉬고 있으셨나요? 워낙 길었잖아요 하셨는데 외야에서 수비 보실 때 뭐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는구나. 또 시작이구나. 계속 길어지는구나. 계속 봅니다. 네. 스마일님 말씀처럼 야구 모릅니다. 오늘 이제 뭐 저희가 LG를 찍기는 했지만 삼성 라이온즈도 충분히 또 이제 그럼요. 야구는 모르는 그럼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6시 반 돼봐야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백정현 선수는 피터스한테 홈런 맞는 거 보고 올해는 좀 안 되겠구나라고 또 생각도 하셨고 키플레 또 심판 점중이는 이런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결정적인 순간에 콜 손해를 안 보느냐 이것도 팬분들이 굉장히 또 민감하게 보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피렐라도 원래 처음에 잘하다가 후반기에 페이스 떨어지는 스타일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해 또 특히 그랬잖아요. 후반기에 또 부상도 있었고 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는 또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정현 선수 전력 분석 당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안청재 교수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력 분석은 이미 상대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나와 상대의 팬은 다 보여요 지금. 네. 이 선수가 뭘 던지고 뭘 주로 던지고 어떻고 뭐 컨트롤이 어떻고 이 타자의 장타력이 어떻고 타구의 방향이 어느 쪽이 많고 스피드가 어떻고 이미 팬은 다 지금 뭐 오픈한 상태예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하는 건데요. 근데도 이게 이 공략대로 되는 혹은 이제 분석대로 되는 투수들이 있고 아닌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홈런 치고 더가웃 들어오면 머리 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상 중에 머리 치면 기분이 영 아닌데 CRH원님 이거 굉장히 신박한 질문이십니다. 헬멧을 썼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죠. 그냥 뭐 축하의 의미입니다. 축하의 의미. 별 뜻은 없고. 네. 근데 이제 헬멧을 벗은 상태에서 머리를 때리면 그러면 뭐 때리지도 않겠지. 그쵸. 정말 생각이 없는 거지. 머리를 그렇게 때린다는 건. 헬멧 쓰고 있을 때 더가 들어서 홈런 치고 그러는 건 그냥 단순히 축하의 의미인 거죠. 축하의 의미. 야, 아무것도 잘했다 없어요. 막 이러면서 뚫어주는 거다. 네. 혹시 류현진 언제 돌아오는지 아시나요? 하셨는데 5월 초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안녕스태님 또 류현진 선수 또 얘기를 질문하셨고. 그 돌아오는 게 여길 돌아오는 아니요, 부상에서 돌아오는. 네, 지금 이제 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는
도사영 기자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빨라요. 저는 네네네. 잘 몰라요. 류현진 선수는 이제 5월 초, 한 5월 10일 정도, 5월 10일 안쪽 그쪽에도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저거 계속 질문하셔가지고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 기자님, 제가 금팔찌 차고 있는데 여성들은 금팔찌 찬 남성과 문신 있는 남성 중 어느 사람을 더 싫어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문신은 없어요. 저는 문신일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문신은 없어요. 피디님은 어디가 더 싫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디가 더 싫을 것 문신이 같아요? 더 싫은 거 아니야? 문신이 좀 더 싫다? 금팔찌. 금팔찌가 더 싫다? 금팔찌 왜 싫어요? 형 뭔가 올드해 보여서? 세 보여서? 자기 자랑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아, 약간 허세 있을 것 같다. 아, 근데 배영준 닮은 안치홍 의원님 이 저희 채팅 치시는 거 보면 금팔찌 찌시는 게 좀 차시는 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없어요. 아 나 이거 이 의원님 균목걸이네. 이건 금목걸이 아니, 금목걸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좀 건강 목걸이. 이거 선수들도 많이 하는데 이거 목 잘 돌아가. 목 잘 돌아갔네. 이거 그거예요. 아, 도움이 되는 기능성. 도움이 확실히 되는군요. 네, 그거예요. 그거. 아, 안치홍 교육수님이 진짜 좋은 얘기 해줬어요. 정답, 얼굴이 못생긴 사람. 문신해도 괜찮고 금팔찌 껴도 괜찮은데 얼굴이 못생겼으면 요거는 좀 여자분들 입장에서 꺼려질 수 있겠다. 진짜 못됐다. 이건 현답인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못된 답이지만 뭐 사실 이 진리를 꿰뚫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정우 선수 홈런 페이스 좋은데 몇 개 예상하시냐고 또 점중이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20개입니다. 20개. 네. 20개. 올해도 20개 또 때려낼 것 같다. 유님이 상대했던 투수 중 커브가 제일 좋았던 투수 기억나시는 분이 있냐?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김원영 감독. 김원영 감독님. 뭐 이 현역 시절에 이 김원영 감독님의 그 커브는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또 좋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오늘 또 SSG와 롯데 경기도 예상 부탁합니다. 단순히 그냥 승패만 한번 찍어주세요. 노경은 대 반즈. 반즈. 아 롯데다. 네, 반즈가 나오면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네. 반즈 벌써 시즌 4승이에요. 4승 무패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SSG와 롯데 경기는 반즈 선수의 승리를 또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5경기 다 예상해주세요 하셨는데 저희가 좀 그건 시간이 좀 넉넉할 때 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 넘어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저 보세요. 입을 이제 꾹 앙 다물고 계시면서 이면 이거 언제 끝내는 거야? 캐스팅 왜 이렇게 계속 읽어? 진행 진짜 더럽게 못해. 하고 계시는데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오늘 좀 잘했어 얘기를 들으려면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라이브 저희 하고 있으니까요. 오전 라이브 10시 또 많이 또 찾아주시고 저희 오늘도 채팅 100개 또 넘게 많은 분들 채팅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또 내일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